이번에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이런 부등식 풀었죠. 2차 부등식. 이걸 풀게 되면은 특정 범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특정 범위가 나오는데 이거를 조건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0보다 크다, 또는 어떤 식이 어떤 식보다 항상 크다, 양쪽에다가 어떤 x 값을 넣어도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부등식의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여기 보면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 부등식의 의미는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항상 어떤 식이 어떤 식보다 항상 크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볼래?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성질들,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A가 B보다 크게 되면 뺐을 때 0보다 크다. 조금씩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대소관계 비교죠. 대소관계 비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처럼 뺐을 때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겁니다. 만약에 뺐을 때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식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두 개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입니다. 제곱해서 빼봤을 때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제곱해서 빼봤을 때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 말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 이야기입니다. 이 대소관계 비교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두 번째 방식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비율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분의 A를 봤을 때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자가 위에 게 크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B를 봤을 때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모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쓰임새가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 셋 중에 첫 번째 방식이 거의 80~90%입니다. 웬만한 식이나 숫자들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두 번째 방식은 무리수를 포함한 어떤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등식을 증명해 나갈 때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곱해서 빼보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거듭 제곱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바로 다음 해죠. 내년이죠. 지수로그 파트에서 이 비율을 보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지 않더라도 꼭 알고 계세요.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여기서 거의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쓰이는 성질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빼보면 0보다 크다. 뺐을 때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앞에 게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 성질은 뭐냐면은 실수가 가지는 성질이죠.
실수의 성질인데 실수는 제곱하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되겠죠? 허수는 제곱하게 되면 0보다 작죠. 이게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3번은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이야기죠. 제일 작은 경우가 0이고 그 이외에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이해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은 양수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제곱해도 A가 크다. 양수일 때입니다. 만약에 음수가 되게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죠. 근데 제곱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4와 9가 되죠.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성질은 이해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섯 번째, 이것도 많이 쓰이죠. 이거는 절대값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이 절대값이 지워지고 안에 있는 애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할 때는 절대값 안에서 곱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같겠죠. 음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쪽이 크죠. 이쪽은 2니까. 괜찮죠?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절대부등식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1번과 4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 개념은 조금 이해하셨죠? 절대부등식은 어떤 x값에 대해서도 부등호를 만족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아닌 걸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x값을 넣어도 이게 항상 0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질에서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1을 더해버렸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큰 상황이죠. 이해되시죠? 절대부등식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1을 더했으니 항상 0보다 크다. 어떤 x를 넣어도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를 성립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의 성질이죠.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거나 같답니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면 이게 0이 돼버리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면은 이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부등식이 아니죠. 우리가 찾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절대부등식이 맞겠죠. 이해하시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왼쪽을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 되겠죠. 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을 바꿔보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xyz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와 실수를 더하더라도 실수가 되겠죠. 실수를 제곱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호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절대부등식이 될 수 없습니다. 0을 만족하는 x, y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아요. 자,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4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0대 있는데, 자 4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2를 약분시킬 수 있겠죠. 2를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2x제곱에 빼기 6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얘는 판별식을 한번 보세요. 판별식을 보게 되면은 짝수 공식을 보게 되면 b-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음수입니다. 자, 요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 위에 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x 값을 넣어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항상 양수가 됩니다. 어떤 x를 넣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 맞죠? 괜찮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얘를 2차 함수라고 보고, 물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식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봤을 때 x제곱 빼기 3x에 그죠? 더하기 4분의 9에 빼기 4분의 9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식은 2배의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 빼기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7 되겠죠. 그죠? 이렇게 2분의 7이 됩니다. 자, 식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수죠, 지금.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2분의 7을 더해놨죠. 그죠? 우리는 지금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2분의 7을 더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죠? 요렇게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별식을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입니다. 5번. 자, 요거는 많이 보던 식이죠. 요거는 곱셈 공식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되겠죠. 그런데 실수입니다. 제곱하는 순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의 성질상.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부등식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절대부등식은 이 부등호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정확한 의미로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수 xy가 실수일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쪽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도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절대부등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서 딱 보자마자 지금 요 식에서 요 식을 빼고 있죠. 지금 두 개를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이 빼는 방식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정리해 봐야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그죠?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플러스 6y 제곱이죠. 그런데 요 식을 보시게 되면 뭔가에 제곱돼 있고 2y 제곱이 떨어져 있죠. 그죠?
요 두 개를 딱 보게 되면은 뒤에 4y 제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겁니다. x제곱 빼기 4xy에 플러스 4y 제곱을 따로 떼주고 2y 제곱을 따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 빼기 2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y 제곱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은 x 빼기 2y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 1, 3, 5번이네 두 개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x 빼기 2y 보시면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y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양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도. 자, 이때 등호는 이라고 돼 있죠.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등호라는 말은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죠. 등호일 때는 언제냐면은 0일 때입니다. 0일 때. 그래서 얘 0되고 얘 0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 0될 때는 x 빼기 2y가 0이고 얘 0될 때라는 말은 y가 0이라는 이야기죠. 이 두 개를 딱 합쳐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y가 이미 0이죠. 그럼 얘가 0이니까 x도 0입니다. 그래서 x, y 둘 다 0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괜찮죠? 자,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빼보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거. 그 다음 제곱돼 있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잊지 말자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수 AB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과정에서 가나다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실수 AB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는 이 부등호 방향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문제와 동일한 내용인데, 자, a제곱 빼기 ab에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를 문자처럼 보고 B를 상수처럼 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A제곱에 빼기 AB가 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요 B가 상수처럼 보는 거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에서는 상수에다가 2분의 1 곱한 다음에 제곱한 수가 필요하죠. 이렇게.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요걸. 자, 그 상태에서 뒤에 요 b제곱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그러면 a 빼기 2분의 b의 제곱 되겠죠. 요 세 개가. 그리고 이 두 개는 계산이 돼야 됩니다. 더하기 4분의 3b 제곱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a 빼기 2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는 4분의 3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 상태에서 ab가 실수이므로 자, 그대로 적으면 a 빼기 여기 a 빼기 2분의 b가 아니라 빼기 2분의 b겠죠. 여기가 여기 2분의 b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다음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분의 3을 곱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a 빼기 2분의 3의 제곱과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등호 성립할 때가 또 나오죠. 등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호는 어떨 때냐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0일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 0되고 얘 0돼야 되겠죠. 그죠? 다시 설명하면은 어떤 실수끼리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둘 다 0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다라는 소리는 b가 0이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는 소리는 a 빼기 2분의 b가 0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b가 0이니까 a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b 둘 다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 b가 실수일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 뜻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수의 성질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빼봤을 때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겁니다. 두 번째,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 확인되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걸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빼기 b 빼기 1 빼보면 얘는 정리했을 때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빼기 2a, 그죠? 플러스 2b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a제곱 보이시죠? 마이너스 2a 보이시죠? 요 플러스 2 중에 플러스 2는 1 더하기 1이죠. 1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요래 적어주고 하나로, 그 다음 여기 b제곱 플러스 2b 아직 1이 남아있죠. 그래서 a제곱에 다시 b제곱에 플러스 2b에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a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서 제곱 더해진 게 확인되죠. 그러면 제곱과 제곱을 더하면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빼봤더니 여기서 이걸 빼봤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때 등호는 얘 0되고 얘 0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a 값이 1되고 b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같은 경우는 나오면 간단합니다. 양변 제곱해서 제곱해서 빼보면 됩니다.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자, 일단 이게 양수죠. 이것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제곱해서, 자, 얘는 제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절대값 성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게 되면 얘는 절대값 안에서 곱해지죠. 이렇게 성질을 알고 보시면 얘는 그냥 바로 이 절대값이 괄호로 바뀌면서 제곱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겠죠. 그리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할 때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ab, 이렇게. 마이너스 오른쪽 전개하면 다 아는 거죠. 2ab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남는 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항상 이거 알고 있죠? 절대값 ab는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얘가 2라고 한다면 0이 되겠죠.
AB가 2라고 한다면. 근데 AB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게 0보다 큽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절대값 AB에서 AB를 빼게 되면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뺐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때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냐? 등호 성립할 때는 절대값 AB와 여기 보시면 AB가 같을 때겠죠. 등호 성립할 때는 0일 때니까. 그래서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라는 말은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다 이 말이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하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까지 하셔야 정확하게 이해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증명 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루트를 포함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루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해서 빼보는 겁니다. 제곱해서 빼봤을 때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거는 A가 B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 A와 B는 양수라는 전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 보이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플러스고 이쪽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을 써보게 되면 자, 루트 2배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빼기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을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에다가 A 더하기 B가 될 테고 이쪽은 빼기 A 더하기 2 루트 AB가 되겠죠.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A가 2개 있는 거죠. 얘는 1개 있고 그럼 얘 없어지면서 A와 B가 남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보시고 B를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죠.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곱은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얘와 얘가 같을 때겠죠.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단 등호는 루트 A와 루트 B 같을 때라는 이야기는 A, B 같을 때다 이 말이겠죠. 등호는 A, B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증명 문제에서는 단순합니다.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제곱하고 제곱했을 때 이런 거 쓰이죠? 0이 된다고 한다면 얘는 A, B 둘 다 0이다.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빼보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빼보는 방법, 빼서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고 제곱해서 빼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도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다. 단 얘는 A와 B가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를 봤을 때 이게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위에 게 크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제곱 형식으로 만드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드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성질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증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